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아들, 딸 놓고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는 끈이 실제로 있다고 느껴보신 일이 있나요? 저는 이번에 신기하게 이런 인연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구나 하는 일을 겪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2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일찍 결혼해서 중학교 올라가는 아들, 초등학교 고학년 딸 두고 있는 사람인데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에요. 남편은 제가 하는 빵집에 자주 찾아오던 단골로 어쩌다 보니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살면서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무섭다던 시집살이 하나 없이 순탄하게 첫째 낳으며 살았고요. 시댁 식구들도 오히려 첫째 낳았을 무렵에는 애를 보느라 바쁜 저를 도와준다며 발에 땀날 정도로 저희 신혼집과 시댁을 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느끼곤 했죠. 은근슬쩍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제 시모라는 사람이 저를 자기보다 낮게 본다는 걸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긴가민가한 정도로만 티를 냈기에 남편은 느끼지 못했죠. 그래도 전 씩씩하게 시모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환심을 사는 일이란 참 힘든 일이더군요. 어렸던 나이 때문인지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시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뭔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담을 하나 끼고 항상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시모의 방문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생각한 건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자기 손자 낳아주었다며 둘째까지 출산한 뒤에도 시모는 꾸준히 저희 신혼집을 오갔습니다. 둘째가 딸이란 사실에 조금 실망한 표정을 하긴 했지만 전 그저 덤덤히 그 시선을 받아 넘기곤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대학에 대한 주제를 꺼내게 되었는데 저한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시모라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 참지 못하고 저도 목소리를 좀 높이게 되었죠. 뭐?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겠다고? 세상에,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애들 대학도 안 가도 괜찮다 그래. 게다가 너 대학 전문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4년제 대학교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 네가 전문대랑 4년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긴 하니? 에이, 대학 생활이 다 똑같죠, 어머님. 4년제나 전문대나 그냥 배우는 공부 양의 차이지 결국 사회 나와서 하는 일은 틀리지 않잖아요. 솔직히 돈으로 따지자면 그이나 저나 버는 돈은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머머머, 너 어디 가서 그런 말하고 다니지 마라. 어떻게 4년제랑 전문대를 그렇게 서슴없이 비교를 할 수가 있니? 네 말로 치면 너도 아는 그 4년제 대학 나온 우리 한영이랑 너랑 지금 수준이 같다는 말 아니야? 아니, 수준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제 말은 애들이 어딜 가든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하든지 저는 애들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한영 씨도 저랑 같은 마음이고요. 아유 그만 듣기 싫구나. 어디서 내 귀한 손주들을 대학도 못 간 사람을 만들려고 들어. 2번 다신 그딴 소린 꺼내지도 마라. 이래서 가방끈 짧은 것들은 무식하다니까.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속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저를 낮게 본다는 건 알고 있었다지만 이런 식의 비하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엔 좋게 말로 제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시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부르퉁한 표정으로 시모에게 언성을 높이게 된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래도 애들 먹여 살릴 만큼 남편이 버는 만큼의 돈 벌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빵집 운영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배움에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머님 생각이 무조건 옳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뭐? 네가 세상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난리야. 그리고 어디 어른한테 큰 소리야? 이제 보니 너 정말 되바라진 애구나.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하는 걸 보니 제대로 된 사람이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지. 너 정신병이라도 있니? 아니지. 압이 없는 집 자식을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받아준 내가 잘못이지. 어떻게 그런... 어머님이라 해도 말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저 평소에도 많이 참고 살았습니다. 급발진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한영 씨 짝으로 별로라고 생각하신 거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쳐도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세요? 게다가 여기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 왜 나옵니까? 그럼 집에 가정이 없으니 대학도 제대로 못 간 거 아니냐? 아니지. 4년제 대학 갈 머리도 없어서 전문제 겨우 가서 몸으로 벌어먹는 사람한테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라 기대했던 게 잘못이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너 어디 가서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나한테 감히 목소리를 높여? 참나. 한 차례 언쟁이 있은 후 아이들 올 시간이 돼서 잠시 신경전은 멈췄지만 시모는 화가 누그러지지 않는지 한참을 저에게 뭐라 하더니 그대로 시댁으로 간 뒤엔 한동안 소식이 뜸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날의 일이 남편에게 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솔직하게 그냥 서로 간의 생각이 안 맞는 일이었고 중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언급에 화가 나는 바람에 살짝 높아진 언성이 오갔을 뿐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솔직히 목소리를 높인 저나 저를 비하한 시모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평소와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다가오는 주말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을 가서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이 갑자기 묻는 겁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 냈다며? 좀 참지 그랬어. 아무리 엄마가 대학 이야기하면서 당신한테 소리 높였다고 해도 집안 어른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밥 먹는 도중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당신한테 어머님이 연락해서 뭐라 그랬어? 자기랑 나랑 싸웠다고 뭐라 하셔? 자긴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나한테 모두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해?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숟가락을 놓고 말했죠. 그래, 어제 엄마가 전화 왔더라. 회의 내도록 진동 울려서 봤더니 엄마더라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얼른 나가서 전화 받으니까 울먹이면서 네가 그랬다고. 시험이 돼서 그런 말도 못하냐고 엉엉 우시더라.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데? 평소 눈물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엉엉 우는데 그럼 내가 잠깐 기다려라. 서너 말도 들어보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말해? 울면서 전화하셨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정확하게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당신도 무조건 집안 어른이라고 편드는 그건 아니지 않아? 어머님이랑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전혀 모르고 있잖아. 아무리 어머님이 엉엉 우셨다 하더라도 그렇지. 방금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원래 그렇게 서럽게 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원래 당신 나 만날 때도 본인이 대학 제대로 못 나와서 가끔 서러울 때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으니 나도 이렇게 당신 의심하는 거지. 의심?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나라고 빵 관련해서 더 배우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이라도 대학교 다시 들어가서 더 많은 기술 배우고 싶고 전 세계 그 다양한 빵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으니까 그 욕심에 그 말을 한 거지. 당신은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편을 들어? 그러고도 당신이란 사람이 내 남편이라 말할 자격이 있어? 아이들 놀랄까 싶어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했지만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이렇게 한쪽 말만 듣고 나오는 게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간 속에 있던 울분들을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모르지? 당신 없으면 어머님이 나 얼마나 귀찮게 일 시키고 하는지. 나 사실은 빵집 운영하는 것도 벅차. 애들 키우며 내 가게 운영하는 것도 겨우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은근히 내 옆에 와서 당신은 대기업 다니는 잘난 아들이라서 밥 매번 갓해서 먹여야 하고 반찬도 꼭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먹이라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어리 빠진 듯이 굴었고 그런 태도에 저는 더욱 서러워져 말했어요. 아무리 시모가 은근슬쩍 제게 그렇게 했더라도
사람이라면 자기 엄마가 저한테 하는 일이 눈칫밥 주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신이라는 사람은 그저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오고 애들이랑 가끔 놀아주면 다라고 생각하지? 난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들 뒷바라지에 당신 뒷바라지 그리고 내 가게 운영까지 하면서 장장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겨우 버티고 살았어. 게다가 동서랑 나 얼마나 비교해야 되는지 알아? 엄마가 당신이랑 재수 씨를 비교했다고? 어떻게, 왜? 당신은 그럼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사람이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말했으면 당신이 그래 속상했겠네 하고 내 말을 믿어줬을 것 같아? 지금 당신이 했던 행동을 다시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의 일을 당신한테 곧이곧대로 말한다고 당장 있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아니 땐 제 속마음을 듣게 된 남편은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으로 저를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달래주려 했지만 저는 그날은 더 이상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각방을 선언하고 저는 아이들과 일주일 정도를 함께 지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못 살게 구는 건 얼마 전에 서방님과 결혼한 동서 때문이기도 했어요. 제 동서는 변호사라는 남들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참 좋아서 저는 이왕 같은 식구 된 김에 잘 지내보자 동서와 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죠? 한지선이라고 합니다. 형님은 이 근방에서 빵집 운영하고 계신다면서요? 지금도 가면 남은 빵이 있을까요? 한번 맛보고 싶은데. 아유, 됐어요. 이제 형님 동서 사이인데 그냥 말 편하게 해. 어차피 우리 나이 차이도 1살밖에 안 나는걸?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가게 있는데 가서 남은 빵이라도 몇 개 챙겨줄까? 아니면 내일 일찍 출근 전에 들렀다가. 변호사라는 잘난 직업 때문에 제가 동서에게 쉽게 다가가기 힘들어한다는 걸 눈치챈 동서가 가족 모임에서 제게 먼저 슬쩍 말을 걸어주었죠. 그런 동서의 배려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 당장에 가게로 가자 했고 한 10분쯤 걸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잠깐만, 동서 정말 빵 괜찮은 거 맞지? 설마 나 배려한답시고 괜히 나 따라서 귀찮게 여기까지 온 건. 에이, 형님이 만든 빵이 맛있다 소문났다길래 저도 먹고 싶어서 따라온 거죠.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나저나 빵 냄새 너무 좋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동서 언제까지 그렇게 높임말 쓸 거야? 우리 이렇게 된 거 어른들 없을 땐 친구처럼 지낼까? 솔직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비슷한 나이에 형님 동서 따지기도 그렇잖아. 이런 제 제안에 동서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동서에게 최대한 맛있는 것들만 쏙쏙 골라 손에 들려보냈네요. 동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직업 가져서 어깨 으쓱하고 다닐만 한데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세상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제일 빛나는 거라고. 오히려 제가 대단하다며 웃으며 말해주는 사람이었죠. 동서가 이런 사람이었으니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을 열고 지내기 시작한 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시모 눈에는 눈꼴 시려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시댁에서 하는 가족 모임에 동서와 함께 나가서 차라도 한잔할까 싶어 하면 항상 안 입고 온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게다가 잠시 줄 것이 있어 들린 시댁에서 시모에게 이런 소리도 들었죠. 너는 어떻게 작은 애가 너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니? 괜히 바쁜 애 붙잡고 뭐 좀 너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작은 애 옆에서 얼씬거리면서 귀찮게 좀 굴지 마라. 제가 너 귀찮아하는 거 눈에 안 보이니? 어머님,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랑 동서가 잘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러세요? 동서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득과 실로 구분해서 사귈 수 있겠어요. 그냥 저는 이제 같은 식구도 됐으니까 잘 지내보자 싶어서 그런 거지. 내 눈엔 너 하는 꼴이 딱 그렇게 보인다.
마치 승냥이처럼 작은 애 어디 뜯어먹을 구석은 없나 이리저리 살펴보는 모습이 아주 꼴보기 싫어. 가족 모임만 있으면 그냥 둘이서 어디 나가서 어떻게 꼬셔볼 생각. 내가 네 속셈을 다 모를 줄 알았니? 도대체 저한테 무슨 속셈이 있다고 그러세요? 차라리 동서랑 저랑 친해 보이니까 셈이 나서 그런다고 하세요. 아니면 저희 카페 간다고 할 때 같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시몬은 제 말에 혼자서 화가 단단히 나 씩씩거리더군요. 전 제가 한 말을 끝으로 시댁을 나왔고 시모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서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동서와 함께 외식 약속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자리에 같이 와서 동서와 저 딱 중간에 앉아서 동서에게 하는 제 말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 그대로 사적인 대화를 하려고 만난 카페에도 찾아와서 컵을 깨는 둥 저와 동서의 만남을 온몸으로 반대하는 걸 표현했죠. 처음엔 동서도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시모에게 뭐라 하지는 못하고 그냥 얼굴만 살짝 찌푸리기에 제가 해결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댁으로 가서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 거예요? 동서랑 제가 잘 지내는 게 그렇게 보기 싫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는 거 동서도 불편한 기색 역력해서 오히려 제가 미안해 죽겠다고요. 전에도 말했지 않니? 그리고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 거다. 우리 아들 녀석은 어쩌다 너 같은 거한테 코 깨어 단단히 바보가 됐지만 난 아니다. 막내 녀석이 능력이 좋아 어떻게 변호사 하나 집안에 데리고 왔더니 네가 더 아주 좋아 죽는 꼴을 내가 어떻게 두고 보고 있니? 작은 애한테 어떤 말을 할 줄 알고 마치 제가 동서 등골이라도 빼먹을 것처럼 말하시네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고 싶은 사람은 어머님이겠죠. 동서한테 이번에도 명품 이야기랑 친구한테 변호사 필요한 일 생겼다며 곤란하게 하셨다면서요. 뭐라고? 여우 같은 년이. 그러는 넌 내 아들 홀라당 홀려서 나한테 큰 소리치기 시켜놓고선 이제는 귀한 작은 며느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지? 너 같은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는 게 아니었다. 정말 내가 손자만 아니었으면 당장에 내치고도 남았어. 어미 없는 애를 키우기 싫어서 그저 참고 있어줬더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전 시댁을 박차고 나와 당분간은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겠다. 집에서 선언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모 편을 들던 남편도 이번에는 그간 일어났던 일을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뜻대로 하라 하더군요. 그리고 동서에게는 자세히 말을 안 하고 대충 만날 때는 둘이서만 보자 그렇게 말했죠. 동서는 눈치를 챈 모양인지 덤덤하게 제 말을 받아 넘겨줬고요. 그렇게 한 반년인가를 이런 상태로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죠. 그건 바로 추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다 보니 집안 제사를 빠질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오히려 제게 괜찮겠냐 물어봐서 마음은 조금 너그러워졌죠. 그래. 한번 가서 얼굴 보는 건데 뭐 대단한 일이라도 있겠어. 하고 생각했던 게 큰 착각이었지만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했다면 제가 시댁을 다시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이번 추석에는 그래도 시댁 한번 들리는 게 좋지 않겠어? 아무래도 아주버님 혼자 보내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아주버님도 언니 안 가는데 가겠다 말하는 사람도 아닐 거고. 요즘 아버님이 좀 적적해 하시더라고. 그러니 애들 데리고 한 번만 같이 와, 어? 내가 간다고 어머님이 좋아라 하겠어?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도 그래. 내가 시댁 발길 뚝 끄는 거 보면 당연히 집에서 문제가 생겼겠거니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이던가. 그래도 언니 안 온다면서 어머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는 말 듣기 좀 거북해서 그래. 언니 그런 사람도 아닌데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그러지 말라 말은 했는데 그저 앞에서는 호호 웃으며 알겠다 하시지만 결국 뒤에서는.
한번 만나서 대충 서로 정리라도 좀 해봐. 아, 그래. 너도 그렇고 그이도 그렇고 나 때문에 시댁 사이에 어색한 건 좀 그렇지. 이번 추석에는 갈 테니까 너도 꼭 일찍 와야 해. 알겠지? 동서는 꼭 이번 추석에 와서 시모와의 사이에 골이라도 조금 덮어보라며 조언을 하더군요. 솔직하게 자기도 이렇게 참고 사는데 형님은 뭐냐며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뺑 둘러서 좋은 말만 하는 동서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동서는 자기 학벌이나 직업으로 으스댈 수 있는 상황에도 그런 거 없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시댁에 제 편 들어줄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하나에 저는 추석 시댁을 방문하겠다 결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날 동서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게 온다 먼저 연락을 하더군요. 시모와 둘이 있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찍 가서 제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제사는 저와 시모 둘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였죠. 그래도 웬일인지 시모는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해야 할 일만 시키더라고요. 의외라고 생각했죠. 아무튼 그렇게 제사를 무사히 치르고 점심때쯤 되어 동서가 시댁에 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아침 일찍 드셔서 다들 시장하실 텐데 일단 점심이나 빨리 먹으러 들어가죠. 눈치가 빠른 동서는 집안 분위기가 얼어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부엌으로 모았고 저는 시모, 동서와 함께 식사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동서, 거기 식탁에 수저만 좀 놔줄래?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 손이 없네. 일 보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미안해. 제사 음식들 따뜻하게 데우고 김치 썰고 이것저것 준비하던 제가 손이 부족해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국을 저어가며 데우던 시모가 대뜸 손에 있던 국자로 제 뺨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래서 들고 있던 젓가락도 그대로 내팽개치고 맞은 뺨을 부여잡았죠. 지금까지 참아주고 있었더니 감히 네가 작은 애를 시켜? 나도 아까워서 저런 일 하라 시킨 적이 없는 애를? 야! 몸으로 벌어먹으면 이런 일들은 다 네가 해야지. 감히 누구 앞에서 형님 노릇을 하려고 들어? 총처럼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시모의 말에 부엌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저는 얼굴에 묻은 국을 대충 물로 닦아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금 동수한테 수저 좀 놓으라 그랬다고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어머님이 뭔데요? 그리고 제가 왜 종처럼 일을 해요? 평소에도 저한테 굳은 일 다 시키려고 하시더니 그간 제가 이 집에 안 온 이유가 뭔데? 바로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그래. 이게 바로 네 문제라는 거야. 감히 내 아들 꼬셔가지고 나랑 싸우게 만들고 그대로 꽁무니를 내빼? 게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왔으면 나한테 납작 엎드려 미안하다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나도 귀에서 아끼는 애를 감히 부려먹으려고 해? 네가 뭔데? 그러는 어머님은 저한테 뭔데요? 제가 애들이 있는 곳이라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넘어가긴 힘들겠네요. 저 이제 여기 시댁은 발길 끊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오냐, 뭐 그런 말하면 내가 무서워서 미안하다 할 줄 알았니? 세상에, 머리 나빠서 제대로 된 대학도 못 가고 밖에서 겨우 밀가리나 만지작거리면서 사는 년이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차라리 이 기회에 쟤랑 얼른 이혼해라. 애들은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던 동서도 시모의 마지막 말에는 깜짝 놀라 얼른 입을 열었죠.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왜 자꾸 형님한테만 그렇게 모질게 대하시는 거예요? 너도 애가 참 착하다. 너 얘 꼬임에 놀아놨다는 거 전혀 모르겠니? 얘가 왜 너랑 친하게 지내려고 옆에서 아양 떨면서 그렇게 지냈겠어? 다 네가 찰나서 그런 거다. 내 자식 좋은 대학 보내서 졸업시켜놨더니 전현이 여우처럼 홀려서 애부터 덜컥 만들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말씀은 어머님이 너무하신 겁니다. 어떻게 같은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치면 저도 어릴 때 난 사고로 몸에 흉터 있는 하자 있는 몸입니다. 차라리 저도 뭐라고 그러세요. 너랑 얘가 어떻게 같아? 그리고 몸에 흉 좀 있으면 어떠냐?
쟤는 삶 자체가 우리 집안이랑은 결이 다르다. 그래도 손자 낳아서 그냥 참아주고 지금까지 끼고 살아주었으면 고맙다. 저를 해도 시원찮을 판이야. 동서는 다시 국자를 휘두르려는 시모를 잡아 말렸죠. 그럼에도 시모는 저를 한 대 더 때리려 바둥거리며 국자를 이리저리 휘둘렀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모의 말에 제일 화가 난 사람은 저일 것 같았지만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어머님이 뭔데 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사람 어머님이 재수 씨 아끼는 것처럼 제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을 텐데요. 더 이상 저 사람 괴롭히면 저도 이 집안이랑 연을 끊겠다고요. 넌 어찌 된 게 부모 편을 들어야지 처녀 편을 들어? 그러고도 네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내 아들이야? 아주 여자한테 코각게도 단단히 꿰구나.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까지 이 사람 괴롭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리고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라면 다 같이 보듬어주고 사는 거죠. 어떻게 재수 씨하고 이 사람하고 이간질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간 있었던 일 모르는 줄 아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더니 남편은 놀라 떨고 있던 애들이랑 제 손을 잡으며 얼른 짐 챙겨서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당당하게 말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옆에서 편을 들어주니 듬직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동서는 국자 들고서 뒤쫓아 나가겠다는 시모를 필사적으로 말렸고 저는 그런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며 얼른 이 자리를 떠야 이 일이 끝나겠구나 싶어 짐을 챙겨 남편을 따라 시댁을 나서려 했죠. 그런데 그때 서둘러 챙긴 가방에서 지갑이 툭 떨어졌고 뒤에서 시모를 막으며 제 지갑을 주워주려던 동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갑을 빤히 쳐다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에 놀라서 동서를 달랬습니다. 잠시 그렇게 있던 동서는 등을 획 돌리더니 시모에게 가서 그대로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랑 남편,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라서 동서를 바라봤고 혹여나 아이들이 볼세라 얼른 애들 앞을 가로막았죠. 어머님,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 남편의 엄마이기에 저와 형님 사이 갈라놓으려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꾹 참았습니다. 이 사람 체면도 있고 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일은 쉽게 넘어가기 힘들겠네요. 저도 형님처럼 오늘부터 이 집에 발 끊겠습니다. 형님, 나가시죠. 거기 당신도 계속 여기 있고 싶으면 그대로 있던가. 동서는 그렇게 입을 한번 열고 난 뒤 저와 남편을 이끌어 시댁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모를 제외한 가족 모두를 데리고 말이죠. 얼떨떨한 상황에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듯했고 밖으로 나온 동서는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하고 눈물을 훔치며 말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내일 연락 준다던 동서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정말 너무나 궁금했죠. 동서가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 말할 줄 아는 사람이긴 했어도 그렇게 사람의 뺨까지 후려칠 사람으로는 안 보였거든요. 전 동서가 주어준 제 지갑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한 게 제 지갑 때문은 아니겠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연락이 온 동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직접 저희 집을 찾아오겠다 하더군요. 저는 얼른 남편에게 동서가 와서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모양이니 얼른 애들이랑 밖에서 좀 놀다 오라 말했죠. 솔직히 본인도 당사자이고 궁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편은 제 부탁을 들어주더군요. 혹시라도 재수 씨랑 엄마 같이 오면 나한테 전화하고 애들은 걱정 마. 내가 잘 데리고 놀고 있을 테니까.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가족이 제일 먼저인 거 알지? 이렇게 자상한 남편 어디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듯 했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기다렸을까? 동서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동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뜻밖의 일이었거든요. 어제 언니 지갑 주웠을 때 있던 명함이랑 증명사진, 예전에 나 어릴 때 한참 힘들었을 시절에 나 도와주신 은사님 사진이었어.
처음 봤을 때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명함에 적힌 이름에 그때 시절 은사님 증명사진은 우리 아빠가? 아빠는 나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럼 네 몸에 있는 흉이 생겼다던 사고가 설마 언니 생각이 맞을 거야. 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큰 사고 말하는 거지? 사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야. 만약 언니 아버지가 그날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서 살아있을 수 없을 정도의 사고였지. 그럼 그날 아빠가 구했다던 그 여자애가 바로 너였어? 엄마한테 들은 기억이 있어. 아빠가 어떤 여자애를 구하다가 뒤에 오던 차에 그만 병원에 가는 구급차에서 내내 여자애 안부나 물었던 사람이 바로 아빠였다고. 아저씨가 그러셨다고? 정말? 맞아. 그때 구해줬다던 여자애가 바로 나였어. 그날 차 뒷좌석에 있던 나를 꺼내주시고 그대로 나를 밀어 사고를 면하게 도와주셨지. 몸에 흉은 남았지만. 그리고 아저씨가 그날 구한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야.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해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아저씨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나고. 어린 시절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을 거예요. 아버진 개인 택시 기사로 일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었거든요. 매사에 어려운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에 그만 큰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남을 돕다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존자를 제가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볼 줄은. 그런 분의 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내 어머님이라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당하니 참고만 있을 수 없었어.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다니까. 처음에는 솔직하게 괜히 내가 끼어들었다 언니한테 폐가 될까 싶어서 조심스러웠는데 그 사진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겠더라고. 이후로는 동서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의 삶에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아냐면서 아주 눈을 빛내며 말하더군요. 내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은사님이었던 언니 아버님처럼 남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였어. 지금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지만 나중에 많은 경력이 쌓이면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말이야. 그랬구나. 우리 아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삶을 주신 분이었구나. 솔직히 말하면 난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냐면서 엄마한테 울고불고 그랬거든. 그게 다 많은 사람들 구하고 가신 탓이었구나. 솔직히 나 언니 처음부터 좋아했어. 사람이 참 선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이 말이야. 마치 은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니까? 근데 설마니 그 은사님의 딸일 줄 누가 알았겠어? 너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괜히 쑥스럽네. 사실 나도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친해지고 싶더라고. 변호사라는 직업이면 그냥 좀 거들먹거리면서 살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런 모습 하나도 없고 너무 인간적이어서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 아무튼 내가 그간 너무 이 상황에 대해 방관하는 자세로만 있었던 것 같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애초에 나서서 어머님에게 그만하라 단단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을 해. 너 신혼인데 그 당시에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 괜히 나섰다가 너도 똑같이 안 좋은 일이나 당했겠지. 우리 어머님 그러고도 남으시는 분이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사실 남들 시선 엄청 신경 쓰고 사는 거 눈에 다 보였으니까. 내가 나서도 사실 별말 안 했을지 모르는데 괜히 참은 것 같더라고. 일이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랑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줄 거지 언니? 동서는 그간 자신이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고. 눈치로는 제가 시모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동서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했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도 동서가 전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남편도 동서와 저 사이의 인연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나한테 어머니가 당신한테 했던 일들을 전해줬구나.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했던 일 대충 재수 씨가 나한테 전화로 이야기해줬거든. 처음엔 재수 씨가 나랑 집안을 척지게 만들려고 이러나 싶은 생각까지 했었는데 엄마한테 추궁하니까 정말 사실이었더라고. 남편은 말을 하는 내내 제 눈치를 보더군요. 솔직하게 이런 쪽으로 눈치가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지. 남편은 끔찍하게도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내가 사랑하고 아이까지 낳아 사는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 매번 아침 해주는 것도 그저 날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싶은 생각만 했고. 내가 너무 안일했던 거지. 한 번이라도 당신이 힘든 와중에 왜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아침을 차리고 매번 안색이 나빠지는 것 같은지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시모가 했던 일들을 어떻게 알았나 싶었더니 아까 제가 괴롭힘 당하는 것 같다고 남편에게 알려줬던 사람이 동서였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말을 하면서도 제 손을 쓱쓱 문지르며 계속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 해줬죠. 됐어. 지금 와서 이렇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돼? 그냥 지금부터라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솔직히 나도 당신한테 처음부터 말하고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아무튼 남편과 동서 그리고 시댁의 일은 어찌어찌해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동서네와 저희 가족은 지금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동서는 얼마 전에 아이를 가져 지금은 입덧이 좀 있는 상태지만 어쩐지 제 가게의 빵은 매번 잘 맞는다며 일주일에 2-3번은 가게에 들러 빵을 사가곤 하네요. 언니, 너 어떻게 이런 입덧 견디고 살았어? 난 도저히 둘은 못 낳겠다. 아휴, 정말 말도 안 된다니까. 언니가 만든 빵이 똑 떨어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놈이 날 못 살게 굴어. 그래도 내가 만든 빵이라도 잘 들어가니 다행이다. 난 입덧할 때 정말 먹을 음식이라고는 얼음밖에 없어서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거든. 그런 와중에도 가게 문 닫을 수도 없었고 아주 지옥이었지. 이렇듯 동서와 전 지금은 서로 농담도 하면서 동네 친한 언니 동생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 웃긴 이야기라면 예전에는 냉랭했던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가 예전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거 정도? 같은 가족인데도 어른이 되고 직장인이 된 후에는 거의 서로 왕래도 없다시피 지냈다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자식들에게 연을 끊겠다 선언을 당한 시모는 시부에게 아주 된통 혼났다고 해요. 하루는 시부 손에 이끌려 제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너한테 그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 이렇게 사과하마. 그러니까 우리 아들 녀석한테 화 좀 풀어라고 말해주렴. 장남이 집안이랑 연을 끊겠다니 이게 무슨 난리냐. 제대로 사과해. 그게 지금 얘한테 미안하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야? 큰애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신경 쓰고 살았어야 했는데 바깥일이 바쁘다 보니 그만 이렇게 됐구나. 솔직하게 당신도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까지 빌고 있는데 얘가 나 용서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까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지금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래?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자식들이 전부 당신한테 등 돌리고 살면 그때 돼서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무릎 꿇고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싹싹 빌 거야. 시모는 아직도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는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도 오히려 자기는 당당하다 말하는데 참 한숨이 나오더군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더니 정말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솔직히 어머님 잘못이 100%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아버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구는 거 모르고 계셨어요? 그건... 그래도 너희 가고 나면 나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항상 말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머님은 시집 오고 난 뒤로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서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절대 어머니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같은 집에서 있던 형제가 그렇게 사이가 냉랭하더니 오히려 시댁의 발길 뚝 끄는 다음에는 돈독해진 거. 제 말에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부에게 못할 말을 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집에서 어떤 행동을 했기에 본인 자식들이 그렇게 냉랭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고 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시모 역시도 자신에 대해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에 저는 시모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죠. 진실된 마음이 아닌 걸 알았으니 말이에요. 이후에 동서에게도 들었는데 저한테 했던 말처럼 똑같이 말했던 것 같더라고요. 집안 남자들이 등을 돌리면 대가 끊긴다나 뭐라나. 아무튼 이런 시모의 행동을 방관했던 시부도 역시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나 동서는 아직도 시댁에는 발길을 끊고 지내는 중입니다. 그래도 시부는 아직 사회생활도 하고 계시고 크게 가족에 필요한 일도 당장은 없으니 아이들이 좀 자랄 때까지는 이렇게 지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모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점점 시부조차 곤란한 상황들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바로 저희가 시댁의 발길을 뚝 끊자 생긴 소문에 시모가 반응했던 행동 때문에 말이죠. 저도 이런 시모의 소식을 가게를 찾은 손님에게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 사장님, 소문 들으셨어요? 왜, 사장님 시어머니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장님이랑 그 댁 작은 며느리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에 대한 말을 하고 다녔다니. 글쎄, 며느리 둘이서 짜고 자기를 왕따시키려 했다나 뭐라나. 그러다가 얼마 전에도 저 금방 아줌마들 모아놓고 그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아저씨가 그 양반 목덜미를 턱하니 잡고 끌고 갔다지 뭐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양반이 했던 이야기 전부 거짓말이라면서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다면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전 그런 말을 못 들었지? 그럴 만도 하지. 그러고 나서 사장님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그 소문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아주 못을 받고 다녔대요. 자기 집사람이 소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도 하고 말이야. 시모는 그새를 못 참고 자기 버릇 못 버린 채로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사실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문이거든요. 특히나 지갑을 여는 주 고객층인 사람들 앞에서 턱없는 소문을 내려고 했으니 아마 저나 남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시모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걸 눈치챘으니 시부가 그렇게 시모를 끌고 갔던 걸 거고요. 그래도 아직 시부는 시모를 사랑하시거든요. 어른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참 궁금하네요. 시모의 말대로 되바라진 년이라 욕을 하셔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생 참고 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시모처럼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라 생각하는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렇다고 시댁처럼 사랑이 부족하다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시댁과 이렇게 연 끊고 산다는 건 심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제가 평생 시댁에 발걸음하지 않지는 않겠죠. 시부모도 나이가 들어가고 언젠가는 자식들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그런 상황을 외면할 생각은 죽어도 없고요. 남편과도 종종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고 있으니. 어쨌거나 저는 제 가게 운영하면서 잘 지내는 중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제빵을 맛있다며 매번 사 먹으러 오는 손님들을 보고는 행복한 삶을 사는 중이죠. 아이들은 다행히 이런 상황이라도 전혀 눈치를 보거나 하지 않고 쑥쑥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지금 문제라면 중학생이 된 아들 녀석이겠네요. 요즘 그렇게 제 속을 썩이고 있거든요. 언제 철이 들는지.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앞으로 행복할 날만 가득하기를 바라요.